폴트가 따라서 폴트 이게 단첨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우르산 단첨 되게 유명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압성 흔히 듣는 강압성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지식 체계라는 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통째로 다 알 수 있어요. 자, 통째로. 예. 그 왜 통째로 모르는가 그거를 오랫동안 생각해 봐야 돼, 사람들이. 격까지만 본 거예요. 격까지만. 그래서 통째로 본다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내가 통째로 본 거 지난번에 잠깐 해줬어요. 만약에, 자, 통째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세포가, 자, 원핵세포. 예, 원핵세포가 있고, 그 다음 또 진핵세포. 아, 근데 진핵세포가 연결돼 갖고, 이렇게 된 걸 뭐라 그랬어요? 예, 균사라 그랬죠. 예, 균사가 이렇게 돼 갖고, 예, 몇 개 이렇게 된 거는 곰팡이, 이렇게 된 거는 버섯. 예. 이런 걸, 자, 탑다운. 예, 여러분들 공부를 탑다운식으로 하셔야 돼요. 바텀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 따라 사상누각. 바텀으로 공부하면 할수록 헷갈려요. 그 방식은.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바람 불면 넘어져. 자, 따라 바람 불면 넘어진다. 예, 대부분 그런 공부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잡다한 거는 많이 아는데, 질문 딱 해버리면,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은, 예, 확 밀면 넘어져요. 바람 불면 넘어진다. 예, 그런 지식을 가지면 안 돼요. 태풍이 와도 안 흔들리는 몇 가지 지식만 갖고 가면 돼요. 그건 많지가 않아요. 자, 많지 않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심느냐, 안 심느냐, 이 게임이지. 예. 자, 그걸 하나 심어 드릴게요. 자, 강압성. 강압성. 자, 그 다음에 호흡. 요 2가지밖에 없어요. 자, 따라 이 2가지밖에 없다. 예.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예.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면 안 돼요. 강압성은 생명 시스템 전체에서 강압성이 시작된 게 극히 일부 생명체에 시작했어요. 예. 박테리아가 수천 종류 있는 박테리아가 있지만 딱 한 종류 패밀리에서 강압성이라는 게 지구상에 출현한 거예요. 자, 또 유니크하다. 예. 사실은 강압성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생명 시스템 전체를 놓고 보면.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지만 강압성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발가락 사이에 있는 무좀이 강압성 하나요? 우리 동물 세포의 피부가 강압성 하나요? 안 해요. 자, 이거 다 뜯어보면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있어요. 강압성은 지구에 1000만 종 있는 생명체 중에 한 패밀리, 한 패밀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관점 진짜 중요해요. 그 한 패밀리 이름이 뭐냐면, 시아노박테리아. 예. 이쪽에 미생물학하고 암석학에 아주 세계적 대가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 앤드루 놀이라는 교수가 썼는 생명 35억 년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거의 10년 다 돼갔는데, 10년 전에 호주 학습 탐색할 때 들고 왔던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 책에 챕터가 한 8개 있는데, 그 챕터 중에 한 챕터 제목이 뭐냐면, 자, 따라서요. 위대한 시아노박테리아. 예, 학자들이 웬만하면 그런 말 안 붙입니다. 1000만 종 있는 생명체의 패밀리 중에서 한 패밀리에서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뭐라요? 강압성. 그걸 강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패밀리들이, 예, 무서워요. 그 패밀리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자, 따라서 녹색식물 잎속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불교 TV에서 그 강의할 때 뭐라 그랬나 하면, 자, 팍스 시아노. 아직도 팍스 시아노예요. 팍스 로마나 하죠. 예.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로마의 시대다. 로마의 전성기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아직도 지구 생명 전체를 보면, 자, 팍스 시아노. 예,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직도 시아노 박테리아 시대입니다. 왜?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들어준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들 곧장 사라져요. 모든 동물이나. 예. 암석도 없어집니다. 혹시 그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시아노박테리아 없어지면 암석도 다 사라져요. 그렇지. 여러분 보는 전부 다 산소 이야기 했잖아요. 자, 흙 1000톤에 산소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490톤. 이제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예. 시아노박테리아 없으면 여러분 5분 내로 다 죽어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5분 내로 다 죽어요. 자, 따라 위대한 시아노. 예. 시아노박테리아. 그게 강압성으로 된 거예요. 이제 강압성을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워요, 우리나라. 다 배우는데 그 본질을 알려면 거의 박사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 잡다한 걸 많이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동일한 공식인데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강압성은 CO2 플러스 H2O 해서
6개, 6개. 혹시 모르는 사람들 좀 해주세요. C6, H12, O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강물이 출현했고,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 출현했고, 식물이 출현했는 거예요. 요 사건에서.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O2가, 6O2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따라서 게임 끝. 예. 지구라는 행성이 태양계에 있는 그렇게 많은 행성들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요 사건입니다. 이건 달라요. 따라 산소. 산소는 식물이 하면 안 돼요. 시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이전에도 이런 시도를 했는데 다 못했어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성공했는 게 뭐냐 하면, 자, 따라 물. 이 강합성을 뭐라 그러냐면 물분해형 강합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물분해, 요게 핵심입니다. 강합성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따라 황세균, 그 다음에 녹세균, 요런 세균들이 많이 강합성을 했는데 물을 분해 못했어요. 자, 강합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강합성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개념은 뭐냐 하면 산소가 아닙니다. 강합성에서 이 식물들이, 박테리아들이 필요했던 거는 요 수소입니다. 요걸 탈취하는 게임이야. 자, 따라 수소. 그러니까 수소를 타면 빅뱅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강합성의 본질은 빅뱅 이후에 100만 물 일초 지났을 때 우주에서 빅뱅 당시에 일어난 사건하고 강합성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산소는, 자, 따라서 산업 폐기물. 산업 폐기물이 있어요. 부산물이었어. 그래서 갖다 버린 거예요. 자, 갖다 버렸다. 갖다 버린 거예요. 예. 자, 이 전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닷물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 그때 40억 년 전에 대륙이 있었지만 대륙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왜? 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자, 자외선 때문에 왜 자외선이 문제됐을까요? 지금도 자외선이 있고 그런데. 예? 그렇죠. 오존층. 자, 다시 오존층. 자, 오존층은 뭘로 되어 있어요? 오존층 분자. O3잖아요. O3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O2에다가 O가 붙은 거예요. 그럼 먼저, 자, 분자 상태의 산소. 야가 출현해줘야 돼요. 야는 누구밖에 못 만드느냐 하면 O2는 잘 들었어요. 시아노박테리아밖에 못 만들어요, 지구상에. 요 사건 하나만 알아도 생명체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정말 세계적 석학 같은 사람들은 시아노박테리아 앞에 자들 위대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이게 없으면 좀 심하게 하면 지청도 없어져요. 지구 표청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 후에 우리가 뜯게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도 다 사라져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시아노박테리아가 강합성인데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나중에 대략 4억 2천만 년쯤 되면 육상식물의, 자,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파리가 해요, 안 돼요. 줄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끼식물. 예,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자, 다른 녹색혁명. 지구 표면에 녹색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 녹색혁명은 한마디로 저한테 이야기하라면 시아노박테리아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따라서 태양전지, 정확히 태양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펼쳐야 되잖아요. 자, 면적이 늘어야 되잖아. 포톤을 많이 받으려면. 자, 따라 잎사귀. 이 식물의 잎이 출현한 거예요. 이 식물의 잎이 이렇게 넓어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태양빛을 많이 받아갖고 강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넓어진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래요. 자, 요게 이제 강합성이고, 강합성에서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요거에, 자, 6 곱하기 2 하면 12죠. 12개의 수소가 오롯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자, 따라 설탕. 여러분들 먹는 커피, 설탕은 전적으로 뭐냐 하면 물에서 나온 수소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달다는 이 현상도, 자, 따라 물입니다. 놀랍죠? 예, 설탕도 물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자, 이게 설탕이잖아요. 포도당이잖아요. 이게 포도당이 어디서 왔어요? 요거 수소 요거밖에 없잖아요. 자, 따라 수소. 산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 이해하시면 이제 지구 전체가 보입니다. 생명이. 자, 따라 1단계로 따라서 산소가 중요하지 않다. 혹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다. 산소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누가? 자, 따라서 박테리아. 지구상의 생명체 가장 많은 건 박테리아예요. 가들은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자, 그거 하나만 보면 산소는 나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산소가 필요한 거는 따라서요. 동물,
예, 동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요. 그럼 동물은 언제 출현했나 하면 다 5억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구 45억 년의 역사에서 예, 대략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생겼는 우리 동물을 위해 갖고 산소가 필요한 거지. 지구상의 생명 전체의 주인은 누구냐면 따라서 박테리아. 예. 감기 독감 한번 걸려보세요. 사스 박테리아 해보세요. 조류 독감 한번 생각해보세요. 길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겨드랑이에 있는 이 박테리아들, 얼굴 표면에 있는 다 박테리아들, 여러분 대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들, 여기에 예, 매일 볼일 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몸 세포만큼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 아들은 산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살아요. 산소 들어가면 따라서요, 죽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박 박사가 지금 산소가 가장 위대하다 해놔놓고 산소 없어도 된다 이야기하면 요 모순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또 바톤 체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지구 역사는 제가 봐서 딱 두 개로 나눠요. 따로 20억 년. 20억 년 기점으로 이전에서 출현했던 생명체는 지금까지 산소 없어야 돼요. 따라서 산소 없어야 된다. 그 생명체를 따라서 박테리아. 그 생명체를 박테리아라 그래요. 이건 박테리아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리처드 도킨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가들의 말을 딱 한번 듣고 그걸 여러분들 가온으로 삼아야 돼요. 공부 잘하려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진짜 대가들, 예, 평생을 어느 분야에 공부를 했던 대가들이 진짜 이 책을 썼는데 딱 마지막 한 문장들이 있어요. 뭐라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아는 자 따라서 강합성, 호흡, 모든 작용은 박테리아의 세포막에서 일어난 거품 현상에 불과하다. 이야, 예? 내가 20년 전에 읽었던 그 문장이 예, 이 호주 사막, 이 몽골 사막까지 오게 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거는 박테리아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 그 증거가 뭐냐면 자 따라 시아노박테리아. 이제 됐나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아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따라서 박테리아. 자, 보는 관점을 우리가 중학교 때 중요한 거 다 배웠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는 각도를 살짝 트는 거예요. 요 살짝 트는데 박사학위까지 걸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많은 사실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보는 관점을 살짝 틀면 완전히 거대한 실체가 보여요. 자, 따라 시아노박테리아. 예, 시아노박테리아가 강합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대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리처드 도킨슨쯤 되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 현상은 박테리아 세포막의 거품 현상에 불과하다. 그럼 박테리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따라 시아노박테리아. 예. 그럼 시아노박테리아는 뭘 했는가? 시아노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박테리아가 하는 거는 자, 따라 호흡. 예. 자, 먼저 강합성 먼저 끝내드리겠습니다. 강합성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첫 번째 알아둘 지식은 강합성이 자, 여러 가지 강합성이 있다. 그럼 시아노박테리아가 혁명을 일으키는 건 따라서 물분해형 강합성. 물을 분해했다는 거예요. 물을 분해했기 때문에 산소가 출현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아노박테리아 입장에서 산소가 필요했어요? 수소가 필요했어요? 수소가 필요했죠. 그 증거가 뭐냐면 산소를 갖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대기 중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 어떤 대가는 또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딱 적어놨는데. 지구라는 행성이 산소, 자, 따라서 기체 상태의 산소. 기체 상태의 산소라는 아들을 낳는데 20억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와, 예? 일주일이 기분 좋아요. 그런 문장을 한 번 만나면. 지구라는 이 생명체가 기체 상태의 산소를 만드는데 20억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누가 와야 돼요? 시아노박테리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 기체 상태의 산소. 자, 우리가 흑천 톤에 있는 490kg톤의 그 산소는 무슨 산소예요? 결정에 갇혀있는 원자 상태의 산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흙 아무리 마신다 해갖고 여기에 50%가 산소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공기 없으면 이거 묵으면 되겠네? 죽지. 숨 막혀 죽지. 이 산소는 끄집어낼 수 없는 거예요. 자, 끄집어낼 수 없다. 왜? 결정에 갇혀있는 산소예요. 아시겠어요? 자, 따라 기체 상태의 산소.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강의 끝나도 이 훈훈한 이 바람이 입었어요. 예. 이게 진짜 생명의 바람이에요. 자, 따라 호흡. 예. 이 바람 속에 있는 산소. 자, 기체 상태의 산소. 반드시 기체냐, 고체냐, 액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또 못 들어가요. 오케이. 자,
자, 이 주목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번 점프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자, 1, 따라서 1, 3, 무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세 개를 유도해낼 수 있어요. 세 개 유도 단계 되면 무한히 일어난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반대로 하고 있는 거야. 무한히 많은 걸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본을 모르는 거야. 자, 이게 따라서 1. 이게 1이요. 자, 3을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 시아노박테리아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산소에 수소요. 수소잖아요. 수소만 갖고 오면 돼요. 근데 다른 강합성은 자, 박테리아. 자, 황박테리아. 황박테리아는 뭐가 살아야 돼요? 강합성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수소를 어디서 구해왔겠어요? 그렇죠. 따라 황화수소. 예, 이제 한 단계 이제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요거다가 물 대신 그대로 적어보세요. 그대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사이언스가 뭔지 금방 이해합니다. 6H2S 갖다 붙이고 이 공식 만들어 보세요. 포도당 그대로 나옵니다. C6H12O6 여기는 뭐예요? 6개의 설포가 그냥 나온 거예요. 자, 다음 황가루. 온천지에 황가루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소 갖고 온다 아무 문제 없잖아. 요소 갖고 오면 되잖아. 12개. 이거 갖다 박으면 되잖아. 끝.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 나타나기 전에 대부분 요 형태로 했어요. 요거 말고 서너 가지가 있어요. 요걸 내가 세 단계라 그래요. 자, 따라 1단계. 1이 있고, 그 다음에 3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 만들어내면 돼요. 그걸 주기율표 갖다 끼워 맞추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요걸 뭐라 하냐면 따라 물분해형. 예, 요 핵심 키워드는 물분해형이에요. 예, 이게 나오는데 지구가 20억 년 상고를 거친 거예요. 예. 사이언스를 제대로 해보면 눈물이 납니다. 지구가 진짜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져요. 예. 그래서 여기 뭐 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대로 이렇게 공부해갖고 지구 역사 초기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럼 빅뱅하고 다 연결돼갖고 그 끝에서 기를 이야기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막 이 단계 하나도 모르고 기 이렇게 하면 그냥 하늘 붕 떠버립니다. 예.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또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럼 왜 초기에는 이걸 이용했을까? 이걸 분해하기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해하는 게 에너지가 700나노메타, 680나노메타 요 두 시스템을 이용한 거예요. 710나노 요걸 이용했던 게 이 시스템이요. 이게 에너지가 더 높잖아요. 이거 두 개를 결합시킨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가 갑자기 출현한 겁니다. 따라 황박테리아하고 자색 세균하고 이 두 군데 강합성을 했는 걸 결합을 해갖고 드디어 물을 쪼갤 수 있었어요. 자, 따라 20억 년 걸렸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이렇게 나온 이게 곧장 대기 중 올라간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됐나? 아까 어제 밴디드 아이언 포메이션 질문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대륙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시아노박테리아도 바다 속에 있었어요. 자, 홍해. 이야기했잖아요. 홍해 모세의 기적이 아니고 시아노박테리아 작품입니다.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바다 표층에 200m 표층에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를 때는 뭐냐면 따라서 식물성 플랑크톤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박테리아 상태예요. 바다 속에 박테리아가 최근 연구에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플랑크톤문에 1000배 이상 많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아노박테리아들이 강합성을 하면 자, 잘 따라오세요. 산소가 강합성 결과 뽀글뽀글 올라오죠. 요렇게. 자, 이건 내가 그림 볼게요. 자, 뽀글뽀글 올라오면 이 태초의 바다에는 뭐가 많았냐면 자, 요거 공부 좀 한 사람 잘 따라오세요.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들 그들의 이야기 중에 돈 1000만 원 버는 겁니다. 가장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해봤는데. 자, 따라 철 굉장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철이 이가가 있고 상가가 있어요. 이가가 있는데 이가만이 물에 녹는다. 요 지식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요거 뼈에 새기세요. 철은 이가하고 상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철이 엄청 주고 지구에서 가장 많은 엘리멘트가 철인데 이가하고 상가가 행동이 완전히 다른데 상가는 지금 여러분은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철은 상가철입니다. 네, 그 상가철이 어떤 형태로 있냐면 Fe2O3 요 형태입니다. 따라 적철석. 네. 여러분들 피가 붉은 이유가 뭐냐 하면 헤모글로빈 속에 적혈구 헤모글로빈 속에 철이 있습니다. 철이 산소하고 결합해 갖고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실어 나른다 했을 때 헤모글로빈이라는 거대한 단백질 속에 코아에 철이 탁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철이 산소를 만나면 산화철이 되는데, 잠깐 따라오세요. 요게 왜 산화철인가 빨리 계산해 줄게요. 요게 2가잖아요. 그러면 2, 3은 마이너스 6이죠. 요게 그러면 플러스 3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2, 3은 2 곱하기 3 하면 6이 되잖아요. 요거는 2가고. 따라오셨나요? 예, 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지구상에, 자, 암석이 마지막에 되면 3단계 되면 요거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따라 산화철. 자, 붉은 돼지. 바로 이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숙련자,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철은 이렇게 산화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가철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자, 바다에 있어요. 만약에 바다에 산소가 있으면 이가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흔히 이가철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따라서 논에 물록인데, 물 대인데 이가철이 있습니다. 산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요 이가철이, 자, 잘 따라오세요. 요거에 뽀글뽀글 올라오는 산소하고, 이 산소하고, 이 O2하고 이가철이 결합을 해요. 요 결합하는 과정에서 산가철로 바뀝니다. 그래서 Fe2O3가 되면 이게 일단 철의 녹입니다. 요 산화철이 녹이 요렇게 쌓입니다. 자, 내 빨리 해줄게요. 요 그림 하는 평생 기억하세요. 요 산화철. 쫙 산화철이 왜 생겼냐면 이거 강합성 하면 낮 동안에 강합성 하면 산화철이 쫙 생기겠죠. 그 다음에 밤에 물결이 일면 모래가 쌓이겠죠. 낮에 또 강합성 하면 철이 쌓이겠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밤에 또 모래가 쌓이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밴디드 아이온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수천만 년 동안 일어나면, 예, 거의 두께가 한 1km쯤 돼요. 1000m쯤 돼요. 그게 지각 변동으로 육지로 올라온 걸 여러분들 끄집어내 떼는 게, 여러분들 이 자동차, 지구상의 철 생산의 80%가 이어서 나옵니다. 예. 시아노박테리아가 결국은 여러분들 자동차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옛날에 서울에 가서 방송 찍을 때 뭐라 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자동차 탈 때 저 서쪽 하늘 보고 합장하고 고맙다 하고 자동차 타시라고. 과장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큰 철강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주, 우리 갔던 그쪽에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전속 계약 맺어갖고 그 철강석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타는 거예요. 자동차 탈 때마다 적어도 20억 년 이전에 소주 바다에서 일어났던 사건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예. 진짜 눈물이 나요. 이 뿌리를 제대로 알면. 예. 요 전체가 따라서 강합성. 요게 강합성입니다. 자, 이제 호흡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호흡은, 자, 가장 중요한 지금 호흡이 먼저겠어요? 강합성이 먼저겠어요? 이거는 진짜 과학에 진짜 안목 있는 사람만이 대답합니다. 호흡이. 자, 상식적으로 호흡은 산소를 들이쉬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써야죠. 강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호흡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가 막히죠?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 몽골 초원에 오니까 나도 이거 처음 해보는 말이에요. 이걸 내가 10년 강의해도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강합성을 호흡 개념으로 생각 안 했잖아요. 호흡이요, 이것도. 이산화탄소를 들이쉬잖아요. 누가? 식물이. 아시겠어요? 이 기쁨을. 내가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집중 잘하니까 순간적으로 떠올랐어요. 네. 강합성도 이렇게 통합되는 거예요. 다르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나도 거의 지금 30년 걸렸습니다. 요 한 표현 만들어내는데, 강합성도 호흡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호흡하는 거예요. 됐죠? 들이쉽니다. 이산화탄소를. 누가? 식물이. 어디라? 식물 잎사귀 뒤에 있는 따라 기공. 예. 그 기공이 열고 닫고 뭐가 되죠? 칼륨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칼륨이 필요한 거예요. 예. 호흡입니다. 자, 그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런 측면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 조금 과학을 한 석사 수준까지 들어간 사람은 그 질문에 과학적으로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상식은 호흡이라니까 산소를 들이키는 걸 호흡이라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산소를 안 들이켜도 돼요. 네. 자, 오케이.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호흡이 먼저 있었습니다. 호흡이 더 제너럴한 겁니다. 자, 그걸 내가 그렇게 표현했죠. 자, 따라 1000만 종의 생물. 그 중에 한 페밀만이 강합성에 성공했다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거, 자, 살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호흡이랍니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하면 끝나죠.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끝나잖아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호흡인데, 자, 지금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가 보여드릴게요. 에너지는 어디서 넣으면 요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황박테리아도 모든 에너지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작년도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이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됐어요. 저는 그 책을 쓰고 나서 거의, 그러니까 그 즐거움은,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을 못 해요. 예. 특히 그 브레인책 세 권 찾는 거보다 사실 더 기분이 좋았어요.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가서 그 책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소수의 진짜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이제 접근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전체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가 40년 동안 이쪽 공부한 걸 요약한 게 그겁니다. 그 책에서 그 책의 전체 내용이 사실은 지금 쓰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건 그 책이 뭡니까? 혹시 제대로 본 사람? 그 책은 요 문자 하나 설명하는 책이요. 예. 그 책의 표지 그림 뭡니까? 이 문자 딱 하나 해놨잖아요. 그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모든 생명 현상을 포장 하나를 다 설명하겠다. 선언하고 쓴 책이에요. 자, 왜 가능할까요? 자, 호흡이 먼저였어요? 강압성이 먼저였어요? 호흡이요. 호흡이 더 제너럴 하나요. 호흡은 뭐냐 하면 모든 생명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선하고 뭐 숨 조절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진짜 호흡이라는 거는 박테리아에서부터 생명 현상의 동의어입니다. 호흡은. 강압성은 생명 여러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만큼 저변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세요. 이 황박테리아도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요거로 시작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자, C6, H12, O6.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운 게 요게 호흡입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나와요? 자, 해보세요. 호흡을 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 나오죠. CO2. 자, 또 뭐가 나와요? 물 나오죠. H2O. 요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 요거 뭐 에너지가 나온다. 야, 에너지 적지도 안 해. 에너지가 나온다. 이야기도 안 해. 이거밖에 없어. 이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따라서 단단한 돌멩이, 씨앗입니다. 이거는 분해할 수 없습니다. 거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뱉습니다. 자, 따라 포도알갱이. 얘도 포도 먹고 나서 포도씨 뱉잖아요. 그하고 똑같습니다. 자, 또 포도씨. 우리가 포도즙을 먹지 포도씨를 안 먹잖아요. 포도씨는 뱉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됐죠? 자, 우리가 먹는 건 뭐죠? 포도즙. 포도즙이 뭡니까? 실제로 그 설탕 조금 빼버리고 나면 설탕물에다가, 자, 설탕물. 설탕물에 실제로 뭐냐면 에너지가 어디냐면 설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에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미토콘드리아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아마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책이 제가 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의 거의 반 내용이 미토콘드리아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거의 미토콘드리아 강의했는 것도 20년 동안 거의 강의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 만나면 돼요. 예. 이 미토콘드리아 일어나는데 이어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따라 최종 과정. 최종 과정입니다. 최종 과정은 중학생들 모르니까 결과만 적어준 거예요. 이 과정에 거의 40억 년 동안 생명의 모든 현상이 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따라서 물에서 산소. 네. 이거 복잡한 거 암기하지 마세요. 생명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물에서 산소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 탑다운. 탑다운식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만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자, 물을 분해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요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6분자 이산화탄소고 6분자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카본이 6개죠. 정확히 맞습니다. 카운트 해보세요. 6개입니다. 요 6개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진짜 손 떨립니다. 여러분들, 요거만 이해하시면 돈 1,000만 원 벌고 가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호흡이 근본이라는 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요 속에 다 있습니다. 요걸 분해해 보세요. 분해하면 바로 12개의, 지금 이거 숨 막히는 순간입니다. 12개의 양성자가 나옵니다. 12개의 양성자가 나와요. 어쨌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12개의 전자가 나와야 돼요. 자, 플러스 12개, 마이너스 12개 하면 제로가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이거 2개 더하면 뭐가 되면 6H2가 돼요.
됐죠? 요거 분해하면 6H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곱해주면 6O2가 있죠? 야는 6O2 요렇게 돼 있죠? 6O가 됐죠? 야는 어떻게 바뀌냐면 곧장 3O2가 돼요. 이 간단한 산수 못 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 더하기 3O2가 돼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요게 결합하면 물이 되지. 됐죠? 네. 양성자 12개, 전자 12개, 산소자 따라서 기체상도 산소 세 분자가 나와요. 물을 분해하면. 네. 자, 잘 뜨세요. 요렇게 돼 갖고 요렇게 만들어진 요게 요 과정이 일어나는 게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내막에 박혀 있던, 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다면 막이 이렇게 있어요. 막이 이렇게 있다면 이 밖에 있는 단백질의 그 복잡한 과정, 그거는 저 책 보셔야 돼요. 거의 제가 그 책 전체 다지면 50페이지 걸쳐갖고 분자식으로 온갖 것을 적어놨어요. 아무도 이 내용 보고 전화 온 사람 없어. 내가 알아. 아무도 없어. 여기서 이동하는 게 뭡니까? 전자잖아요. 이 전자입니다. 예. 이 전자가, 자, 여러분, 이제 호흡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왔다, 이제. 시간 감독관이 왔다. 시간 감독이 왔다. 자, 따라서 호흡. 자, 숨 한번 세보자.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세포 속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됐죠? 네. 미토콘 속에 이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흡박가리에 산소 들어가갖고, 그거의 모세혈관에 바로 헤모글로빈에 바로 산소가 결합해가 FO2O3 상태로 들어가갖고, 우리 몸에 60적의 세포 옆을 지나가면서 세포 속으로 확산시키면, 세포 속으로 가면 야가 분해가 돼요. 여기서 O2가 나와요. 딱 불어줘요. 짐을 딱 불어줘요, 세포 속으로.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에 O2가 들어오면 여기서는 안 써요, 안 써. 여기서는 안 써요. 그러니까 곧장 일로 들어와요. 들어와갖고 함부로 이 결합하는 거예요. 결혼식, 따라 결혼식.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결혼식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들어와갖고, 자, 긴 진화 여정에서 이 단백질, 이걸 이동하는 전자. 이 전자가 다 이동해가지고 이쪽에, 요 세 번째, 요거서 시토크롬 효소에서 요렇게 빠져나와요. 이 과정은 내가 뭐 엄청 강의만 했죠. 요 과정에 빠져나온 전자, 따라서 12개 전자. 예. 그 다음 우리가 호흡에서 들어온 산소. 예, 결합해서 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따라서요. 산소가 들어가서 물을 만드는 과정을 호흡이라 그러고, 요걸 호흡이라 그러고, 물을 쪼개갖고 산소를 내뱉는 과정을 광합성이라 그래요. 이제 감탄사 나오네. 자, 따라서 물에서 산소로. 예. 물에서 산소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에요. 왜 이렇게 안 가르쳤는지. 그래서 박문호 박사가 뛰쳐나와갖고, 예, 지금 20년 동안 과학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 탑다운식.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제가 개팍한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에는 하나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으로. 예. 그 근본 자리에 딱 들어가면, 자, 따라서 모든 공부는 제가 해봤더니, 자, 하나가 있어요. 하나에 철저한 사람은 3개를 그냥 만들어내요. 3단계가 있어요. 네. 3단계까지 간 사람은 무한대 만들어내요. 자, 따라 1, 3 무한대. 이 원리요. 그래서 내가 잡담이나 이런 자꾸 내가 좀 심한 소리 하는 걸 조금 여러분 양해해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 하나 단계로. 이 하나 단계를 뿌리를 딱 박은 사람은 3단계를 그냥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 단계를 어느 정도 박아야 되느냐 하면, 자, 따라 30년. 예. 박문호 박사도 지금 오늘 아침에서야 이 몽골의 진짜 말 그대로 기운을 받아갖고 이걸 광합성을 호흡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자, 여기서 에너지가 나온 이 에너지로, 자, 에너지는 뭐냐면 요게 탁 결합하는 과정이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일어나는 전체 과정입니다. 결합을 딱 하면 요렇게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 에너지를 갖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갑니다. 예. 이게 호흡입니다. 자, 감 잡으세요? 예. 자, 이제 앞으로
이틀밖에 안 돼. 2번 밤 잡니다. 그래서 몰아갔어요. 하나 단계로. 근데 역사에서는 딱 연도 3개로 다 해놨잖아요. 말뚝박으시고. 끝날 때까지 강압성하고 호흡, 요거 말뚝박았어요. 그러면 지구가 보입니다. 자, 따라 생명이 보인다. 생명이 보인다.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